예. 이제 눌렀어요.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 토마스 형하고 또 두 번째 찍어요. 제가 성당에 있으면서 토마스 형님이 제가 투자나 증권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은 있지만 섣불리 잘못 알려줬다가 제가 성급한 투자나 잘못된 그런 투기 같은 것을 하게 돼서 이렇게 또 오해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뭐 증시가 이상해지고 하면서 증권을 한 번도 안 해본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토마스 형님을 계속 만나려고 일주일마다 유튜브 찍자고 제가 꼬셨어요. 왜냐면 토마스 형님이 잘 이런 분야를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 저 요셉회나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 성당 형제님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고 해서 도움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 저는 오늘 형님한테 사실은 유튜브에서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금을 사라, 뭐를 사라, 뭐를 사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형님한테 금 사라고 그래가지고 저 금을 좀 샀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봤는데 이야기 해주시다가 이거 같이 찍자. 그냥 잡담하는 거 찍는 게 낫겠다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저 제가 금을 샀는데 금 산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금을 샀으면 금을 산 사람한테 사라고 이야기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저한테 조금 물어봐서 좀 당황했고요. 제가 금을 사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이제 금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금을 사셨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금을 포함해서 뭐 원유라든지 뭐 이런 것도 팔라듐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투자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금이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그 화폐 가치가 뭐 이렇게 폭락할 때 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안전자산이니까 뭐 지켜줄 것 같고 뭐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은 좀 금 가격이 올랐지만 한 10일 전 되돌아보면 또 금도 같이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이제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결제 수단에 필요한 거는 달러더라. 그러니까 달러를 사야겠다. 금을 팔고 달러를 사야겠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금의 어떤 뭐 수요차가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중국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특히 또 인도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금을 좀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몇 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단 이제 같은 이제 그 어떤 상품군의 여러 가지 그 투자 수단 중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요. 어찌됐든 지금은 뭐 이렇게 사서 이렇게 조금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고 뭐 그렇다고 친다면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유리한 국면에서 다시 이제 매도하고 이제 이렇게 엑시트 나오면 이제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큰 이제 걱정은 안 하는데요. 일단은 중국에서 좀 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러 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지만 외환 보유고 중에서 이제 금이 또 이제 상당 부분 그런 그 인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이제 IMF 때 뭐 금모으기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금 자체가 어떤 그 외환 보유고의 어떤 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저는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금이 이제 뭐 상승할지 뭐 하락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은 조금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해서 이제 나오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형제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동학 농민운동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외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학 농민군이 있잖아요. 사실 너무나 이제 사실 현격하게 무기 차이가 보이는 거죠. 이게 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흘렀는데 이거 투자하고 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농민군들이 갖고 있던 무기들은 뭐 화승총이거나 비가 오면 이렇게 쏠 수 없는 화승총이거나 뭐 죽창을 들었거나 뭐 농기구를 뭐 들었거나 뭐 그런 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반대쪽에 그 일본군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기관총이 있었어요. 뭐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신무기가 1분에 뭐 한 200발씩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돌격을 한다는 게. 그러면 당연히 5만이나 되는 그 농업 그 군들이 패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투자의 어떤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죽창 하나 들고 지금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거를 이제 느끼잖아요. 아,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건 정말로 막 그 야간이거나 뭐 이렇게 뭐 악천 후에 비가 와서 도저히 앞에 불가 날 수 없을 때 뭐 이렇게 유격전으로 해서 이제 적을 물리치려면 뭐 승산이 있을지 몰라도 벌건 대낮에 정면으로 거기다가 돌격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자기 이제 죽겠다고 뛰어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없이 봐왔고 굉장히 좀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뭐 이렇게 좀 세계 전쟁사 같은 걸 좀 이렇게 많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티브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질문을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대형 어떤 금융기관들은 이제 나름대로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할 것 같죠. 뭐 수천억 의 자산을 움직이고 또 자기 자산 PI 투자라 그래서 자기 자산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뭐 이 개인처럼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자산을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 중에서 총 이제 뭐 개인이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자기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총 이제 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식 자체를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A등급, B등급, C등급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는데 예를 들면 이제 A등급은 이제 총 최우량한 주식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겠죠. B등급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우량한 자산.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제주항공이라고 적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뭐 SK 하이닉스도 좋고 뭐 어떤 것도 좋아요. 그다음에 C등급. C등급은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제가 이제 하나 손보라고 썼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종목을 언급하는 것도 이제 이런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자기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자산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A등급인 예를 들어서 70%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 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제 A 등급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기 투자 한도. B 등급은 이제 20%니까 약 200만 원. 그다음에 C 등급은 이제 10%니까 약 100만 원. 근데 자기 자산을 이제 이렇게 나눈 거예요. 1억이면 똑같겠죠. 7천만 원, 2천만 원, 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본인이 아주 그 결정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었을 때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뭐 망해버렸다. 근데 삼성전자 투자해서 난 망해버렸다.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똑같이 생각해요. 코스닥의 소형주나 삼성전자나 이걸 똑같이 생각한다고. 전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 다른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을. 내가 삼성전자 회장하고 사업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제 구멍가게 아저씨하고 사업을 같이 하느냐, 그 위험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인들은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이제 좀 전문용어로 이제 자산 배분, asset allo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시급하게 도입을 해야 돼요. 본인 자산을 운영하는 또 내가 1억의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이런 정식으로 나눠야겠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엑셀표를 작성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자연적으로 어떤 투자 한도가 나오죠. 예를 들어 본인이 지금 현재 A 등급에는 200만 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